외주 임신, 한때 M으로 알려졌던 멜리사 스턴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종교를 전공하고 최근에 졸업했다. 뉴저지에서 그녀의 양육을 둘러싼 유명한 소송이 벌어진 지 20년도 더 지났지만 대리모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많은 국가가 상업적 대리 출산을 금지한다. 미국에서는 10여 개 주가 이를 합법화했고 10여 개 주가 금지했으며 다른 주들은 법적으로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불임 치료술이 개발되면서 대리 출산을 둘러싼 경제적 여건에 여러 변화가 생기고 윤리적으로 더욱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겨났다. 메리 베스 화이트헤드가 돈을 받고 임신했을 때 그녀는 난자와 자궁을 동시에 제공했다. 따라서 그녀는 태어난 아기의 생물학적 어머니였다. 하지만 체외 수정이 가능해지면서 한 여성이 난세포를 제공하고 또 다른 여성이 이를 자신의 자궁에서 키울 수 있게 되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인 데러버 스파는 새로운 대리출산의 상업적 이익을 분석했다. 이제까지 대리출산 의뢰 계약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난자와 자궁을 한 묶음으로 구매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사람, 보통 친어머니로 계획된 사람으로부터 난자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궁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스파는 이런 식의 개별 공급이 대리 출산 시장을 확대했다고 설명한다. 난자, 자궁, 어머니가 하나로 연결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대리 출산으로 기존의 법적, 감정상의 위험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활성화되었다. 난자와 자궁을 한 묶음으로 구매해야 하는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자 대리 출산 중개인들은 이제 난자는 원하는 유전적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자궁은 원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라는 식으로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부모가 될 사람은 자기 아이를 임신시킬 여성의 유전적 특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건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임신해줄 여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걱정하지 않는다. 그녀가 출산 뒤에 아이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법원이 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줄었다. 이들은 단지 임신을 대신해주고 임신 기간에 술, 담배, 마약을 하지 않는다는 행동 규칙을 지켜줄 건강한 여성을 원할 뿐이다. 이처럼 체외 수정 대리 출산 덕분에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도 늘어났다. 현재 대리모는 임신 한 건당 2만에서 2만 5천 달러를 받는다. 그리고 의료비와 법적 비용이 포함된 총 비용은 보통 7만 5천에서 8만 달러에 달한다. 이처럼 가격이 치솟다 보니 자연히 값싼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오늘날 온갖 상품과 서비스가 세계화된 것처럼 돈을 지불하는 대리 임신 역시 해외의 좀 더 값싼 공급자에게 외주를 주게 되었다. 2002년 인도는 외국인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합법화했다. 인도의 방갈로르가 미국 기업들의 콜센터 역할을 하듯이 인도 서부 도시 아난드는 이제 곧 돈 받는 대리 임신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에 미국, 타이안, 영국 등지의 부부를 위해 대신 임신을 해준 이 도시 여성은 50명이 넘었다. 아난드의 어느 병원은 가정부, 요리사, 의사를 갖춘 단체 주거시설을 마련해 대리모 15명을 수용해 놓고 전 세계에서 고객을 맡고 있다. 이 여성들이 임신의 대가로 버는 4,500에서 7,500달러의 상당의 돈은 이들이 보통 15년 이상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다. 이들은 그 돈으로 집도 사고 자녀 학비까지 댈 수 있다. 한편 아난드를 찾는 미래의 부모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돈이다. 2만 5천 달러에 이르는 총 비용, 의료비, 대리모 수수료, 2번의 왕복 항공료, 호텔비 등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사람들은 오늘날의 상업적 대리 출산이 아기 M의 사례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적다고 여긴다. 대리모가 난자가 아닌 자궁과 임신이라는 노동만 제공하기 때문에 아이는 유전적으로 대리모의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아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며 대리모가 아이의 소유권을 주장할 개연성도 적다. 하지만 이런 대리 출산으로 도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궁 대리모는 난자까지 제공하는 대리모보다
아이에 대한 집착이 분명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역할이 둘이 아닌 셋, 양부모, 난자 제공자, 자궁 제공자로 나눠진다고 해도 아이에 대한 소유권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는가 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체외 수정을 통한 외주 임신은 도덕적인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게 되었다. 부모가 될 사람들은 돈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고 인도의 대리모는 평균 임금에 비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업적 대리출산이 전체 복지를 늘린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따라서 공리주의 견해로 보자면 돈을 받는 대리 임신이 세계적인 산업으로 떠오른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하지만 해외에서 임신을 아웃소싱 한다고 해도 도덕적인 문제가 불거지기는 마찬가지다. 영국 부부를 위해 자궁 대리모가 된 26살의 인도 여성 수만 도디아는 예전에 가정부로 일할 때는 한 달에 25만 달러를 벌었다. 그런 그녀에게 9개월의 노동으로 4,500달러를 벌 수 있는 대리 임신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자신의 아이 셋을 모두 집에서 낳고 한 번도 의사를 찾아간 적이 없던 도디아는 대리모 역할을 하며 씁쓸해했다. 임신한 도디아는 이렇게 말했다. 제 아이를 가졌을 때보다 더 조심하고 있어요. 대리 임신을 결정한 이 여성은 분명 경제적 이익을 얻겠지만 그것이 자유로운 선택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대리 임신 산업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또한 가난한 나라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정책을 장려하면서 대리 출산은 여성의 몸과 출산 능력을 도구로 전락시켜 여성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아이를 출산하거나 전쟁을 하는 것처럼 서로 이질적으로 보이는 행위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도의 대리 출산과 앤드루 카네기가 남북 전쟁에서 자기 대신 싸울 군인을 고용한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사례에서 옳고 그름을 생각하다 보면 정의에 대해 둘로 갈라져 경쟁하는 두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자유시장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은 얼마나 자유로울까? 세상에는 시장에서 취급하는 것이 영예롭지 못하며 돈으로 살 수 없는 미덕과 고귀한 재화가 존재할까?